누구죠? 엄마가 지금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82세 김할머니가 목욕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만약 따님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의식을 잃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분명 목숨을 잃으셨을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온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심한 탈수와 저혈압, 그리고 온몸에 극심한 피부 건조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김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주 전에는 79세 박할아버지가 목욕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셨어요. 그 전에는 혼자서도 잘 생활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가족분들은 하나같이 모두 큰 충격에 빠지시죠. 엄마는 평생 건강하셨는데 목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어제까지도 멀쩡히 혼자 목욕하셨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라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이런 목욕 사고들을 수없이 봐오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65세가 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데도 여전히 젊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목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 긴 목욕 시간, 강한 세정제 사용 등 젊었을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65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오히려 독이 되어 버리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사고의 약 19%가 욕실에서 발생하고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목욕 습관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사고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목욕할 때 생명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한 실수를 피하고 매일 안전하게 목욕하면서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완전히 배우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목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목욕 습관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위험한 목욕 습관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하기입니다. 작년 겨울 78세 박할아버지가 목욕 중 실신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해오신 분이었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건강한 게 다 뜨거운 목욕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의학적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뜨거운 목욕이 65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심장에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혈관계 부담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6세 이 할머니는 평생 새벽마다 뜨거운 물로 30분씩 목욕하시는 게 일과였어요. 몸이 시원해야 하루가 개운하다며 물을 거의 끓는 정도로 뜨겁게 맞춰놓고 목욕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평소처럼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시더니 욕조에서 쓰러지셨어요. 진단 결과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65세가 넘으면서 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30% 이상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체내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서 혈액을 돌려야 하고 결국 심장에 이중 부담이 걸리게 되는 거죠.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위험한 목욕 습관 두 번째는 매일 비누로 온몸 구석구석 씻기입니다. 83세 박할아버지는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신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전신을 비누로 박박 문지르며 씻으셨어요. 심지어 항균 비누를 쓰시면서 세균을 다 죽여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몇 달 후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피부과에 가보니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까지 생겨 있었어요. 의사는 매일 비누 목욕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게 병이 된다고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유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60대에는 20대의 절반, 65세가 되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파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피부에 사는 미생물 생태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피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좋은 세균들을 뜻합니다. 이 세균들이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항균 비누나 강한 세정제를 매일 사용하면 이 좋은 세균들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젊을 때는 이런 좋은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가 넘으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그 결과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피부 트러블과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전신을 비누로 목욕하는 65세 이상은 주 2, 3회 목욕하는 분들보다 피부 감염률이 40% 이상 높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겨울철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감염에도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막인데 이 방어막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할아버지도 목욕 습관을 바꾸기 전까지는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목욕 횟수를 줄이고 순한 비누를 쓰기 시작한 후로는 감기에 훨씬 덜 걸리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항균 비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균을 죽인다는 말에 현혹되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제거해서 오히려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위험한 목욕 습관 세 번째는 미끄럼 방지 조치 없이 혼자 목욕하기입니다. 74세 윤할아버지는 평생 독립적인 분이셨어요. 내일은 내가 한다는 신념으로 집안일부터 목욕까지 모든 걸 혼자 하셨죠. 가족들이 아버지,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라도 하나 깔아두세요 라고 해도 괜찮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라며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저녁 목욕을 하시다가 비누가 떨어진 걸 주우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욕조 가장자리에 등을 강하게 부딪히면서 척추 압박 골절까지 생겼어요. 수술 후 2달간 침대에만 누워 계셔야 했고 그 이후로는 보행기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욕실 낙상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65세가 넘으면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미끄러져도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더욱이 욕실은 물기 때문에 항상 미끄럽고 좁은 공간에 딱딱한 모서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머리, 척추, 고관절 등 중요한 부위를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욕실의 특수한 환경입니다. 습도가 높고 온도 변화가 심해서 어지러움을 느끼기 쉽고 좁은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할 때 혈압이 급변할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일어서거나 몸을 굽힐 때 실신할 위험이 높습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약 32%가 욕실에서 발생하고 욕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의 25%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단순히 넘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인 거죠. 위험한 목욕 습관 네 번째는 목욕 후 보습 관리 무시하기입니다. 80세 김할머니는 목욕 후 몸을 대충 말리고 바로 옷을 입으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보습제? 그럼 번거로운 건 젊은 사람들이나 바르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평생 보습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는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고 자꾸 긁다 보니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부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어요. 김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7세 정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남자가 무슨 로션을 발라라며 보습제 사용을 거부하시다가 다리와 팔에 심한 각질과 갈라짐이 생겨서 걸을 때마다 아파하셨거든요. 심지어 발가락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무좀균이 침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65세가 넘으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목욕 후에도 피부가 자연스럽게 수분을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 목욕 직후부터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버려요. 실제로 70세 이후에는 피부 수분 손실 속도가 젊을 때의 3배까지 빨라집니다. 특히 목욕 후 3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안에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 수분이 목욕 전보다도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한 피부가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피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각종 병원균이 들어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작은 피부 상처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욕 후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 70대의 피부 수분량은 목욕 전 대비 평균 35% 감소한다고 해요. 이렇게 건조해진 피부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위험한 목욕 습관 다섯 번째는 목욕 시간대 무시하기입니다. 77세 최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목욕하는 게 평생 습관이셨어요. 새벽에 씻으면 하루 종일 개운하다며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새벽 목욕을 고집하셨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새벽 평소처럼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시면서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새벽 목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셨다고 해요. 새벽뿐 아니라 늦은 밤에 목욕하시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새벽과 밤은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특히 65세가 넘으면 혈압의 일중 변화가 더욱 심해져서 이 시간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압이 급변할 위험이 높아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혈압은 24시간 주기로 변화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혈압이 가장 낮은 상태이고 밤 10시 이후에는 혈압이 불규칙하게 변동해요. 이런 시간에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심혈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에 목욕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심혈관 사고 발생률이 오후 시간대 목욕보다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야간 목욕의 경우도 1.8배 높은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새벽에는 체온이 가장 낮은 상태라서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이 36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42도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 차이가 6도 이상 벌어지면서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는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스러운데 65세 이상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추운 욕실에서 옷을 벗으면 혈관이 수축하는데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의학적으로 히트쇼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1만 7천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어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호르몬 분비 주기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뜨거운 목욕을 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자, 지금까지 65세 이상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하기, 매일 비누로 온몸 씻기, 안전조치 없이 혼자 목욕하기, 목욕 후 보습 무시하기, 그리고 잘못된 시간대에 목욕하기였죠. 다행히 이 모든 문제들은 올바른 목욕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목욕 습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책은 적정 온도와 시간 지키기입니다. 목욕하실 때 물 온도는 38에서 40도가 적당해요. 온도계가 없다면 손목 안쪽의 얇은 피부 부분으로 물을 만져보세요. 손바닥이나 손등보다 손목 안쪽이 온도를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온도 기준은 이렇습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적정 온도,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높은 거예요. 절대 뜨겁지만 참을 만하다 정도의 온도는 위험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온도 감각이 둔해져서 실제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미지근하면 시원하지 않다, 뜨거워야 피로가 풀린다고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시원함이나 개운함보다 안전함이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추운 욕실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히트쇼크 위험이 높아집니다.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시고 욕조에 물을 받을 때도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온도를 높이세요.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절대 넘지 마시고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처럼 30분, 1시간씩 목욕하던 습관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또한 목욕 중에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나오세요. 어지러움, 심장 두근거림, 숨이 차는 증상, 식은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목욕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거든요. 또한 욕조에 들어갈 때도 주의하세요. 한 번에 몸 전체를 담그지 마시고 먼저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신 다음 점진적으로 몸 전체를 담그세요. 갑작스럽게 몸 전체가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거든요. 만약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물 온도를 36에서 37도 정도로 더 낮게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도 5분에서 8분 정도로 더 짧게 하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해결책은 목욕 횟수와 비누 사용 줄이기입니다. 목욕 횟수부터 말씀드릴까? 65세 이상에서는 주 2, 3회면 충분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준이에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노인층에게는 이틀에 한 번 또는 주 2, 3회 목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횟수를 줄여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24시간 내에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되지만 65세 이후에는 회복에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매일 목욕을 하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손상이 누적됩니다. 매일 씻고 싶으시다면 전신 목욕 대신 부분 목욕을 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얼굴 등 냄새가 날 수 있거나 더러워지기 쉬운 부위만 깨끗한 물이나 순한 비누로 씻으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개인 위생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비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pH 5.5에서 6.0 정도의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세요. 우리 피부의 자연 pH가 5.5 정도인데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 산성막이 파괴됩니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한 그룹이 일반 비누를 사용한 그룹보다 피부 수분량이 23% 더 높게 유지되었다고 해요. 항균 비누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2016년 미국 FDA는 19개의 항균 성분이 포함된 비누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일반 비누보다 세균 제거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고 유익한 세균까지 제거해서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었어요. 특히 트리클로산이나 트리클로카반 같은 항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피부에 좋은 세균들을 모두 죽여서 나쁜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균 비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노인층에서 피부 감염률이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비누는 전신에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팔, 다리 같은 부위는 대부분 물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비누를 써야 하는 부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목 뒤 정도예요. 제품 선택 시 무첨가, 저자극, 센서티브 스킨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향료, 색소,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피부 자극이 클 수 있거든요. 성분표에서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나 라우레스 황산나트륨 같은 강한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인 제품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83세 박할아버지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매일 항균 비누로 전신을 씻으시던 분이었는데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약산성 무첨가 비누로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3주 만에 피부 가려움이 90% 이상 줄어들었고 겨울철 감기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지고 몸도 더 건강해졌다며 놀라워하셨어요. 하지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 관리법을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아지면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 치유가 느려집니다. 작은 피부 손상도 큰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pH 5.5의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고 절대 때를 밀거나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이미 손상되어 있어서 더욱 민감합니다.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같은 피부 장벽 회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고 목욕 횟수는 주 2회 정도로 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건선이 있는 분들은 강한 마찰이나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살리실산이나 요소 성분이 들어간 각질 제거 제품은 피하시고 보습 성분이 풍부한 순한 제품만 사용하세요. 혈액순환 장애나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평소보다 더 순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더 얇아지고 민감해지거든요. 만약 목욕 후 피부에 발진, 가려움, 따가움, 붓기 등이 생긴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에 내원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욕실 안전 조치 필수입니다. 욕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8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그중 욕실 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욕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의 약 20%가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통계예요. 미끄럼 방지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반드시 깔아주세요. 단순한 고무 매트가 아니라 흡착력이 강한 전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매트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흡착력이 떨어지면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만으로도 욕실 낙상 사고를 약 70% 줄일 수 있습니다. 욕조 안팎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손잡이는 반드시 몸무게의 1.5배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120kg 이상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이 안전하고 설치할 때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최소한 벽체의 기둥 부분에 확실하게 고정하셔야 해요. 손잡이 위치도 중요한데 욕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욕조 측면과 욕조 밖 벽면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이는 개인의 키에 맞춰 조절하되 보통 바닥에서 80에서 90cm 정도가 적당해요.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수칙입니다. 일본의 1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혼자 목욕하던 75세 이상 노인의 욕실 사고 사망률이 가족이 함께 있을 때보다 8.5배 높았다고 해요.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목욕하시고 목욕 전에 반드시 지금 목욕한다고 미리 알려주세요. 목욕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면 중간에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안전망을 구축하셔야 해요. 목욕 전후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하시고 안전 알림이 같은 응급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목욕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 확인 전화를 받거나 비상 연락망을 욕실에 비치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실 환경 개선도 필수예요. 욕실 문은 절대 안쪽에서 잠그지 마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밖에서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생활이 걱정된다면 안쪽에서 살짝 걸어둘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잠금 장치로 바꾸시고요. 욕실 바닥에는 미끄러운 타일보다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기존 타일 위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주세요. 어두운 욕실에서는 물기나 비누 등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가능하면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밝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욕조 의자나 샤워 의자 사용도 권장합니다. 서서 목욕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필수인데 의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욕실에 비상벨이나 휴대폰을 비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방수 기능이 있는 비상벨도 나와 있어서 응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해결책은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하기입니다. 목욕 후 보습 관리는 65세 이상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제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 수분이 목욕 전보다 오히려 20에서 30% 더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경피수 분손실 증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 현상이 젊은 사람보다 2~3배 더 심하게 나타나요. 목욕 후 3분 이내가 중요한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물에 젖었던 피부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수분이 급속도로 증발하기 시작해요. 연구에 따르면 목욕 후 5분이 지나면 피부 수분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10분 후에는 목욕 전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더욱 빨라져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올바른 보습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피부가 아직 촉촉한 상태일 때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수건으로 몸을 대충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제거한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과 보습제가 함께 작용해서 보습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65세 이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성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요소 총 4가지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핵심 성분으로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라마이드 함유 보습제를 4주간 사용한 65세 이상 그룹에서 피부 수분량이 평균 45% 증가했다고 해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까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성분으로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 효과가 뛰어나요. 글리세린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안전하고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해요. 요소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동시에 보습하는 이중 효과가 있어서 특히 발뒤꿈치나 팔꿈치 같은 거친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성분들도 있어요. 향료와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라놀린이 들어간 제품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모든 부위를 똑같이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부위별로 다르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가장 민감하므로 얼굴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시고 너무 기름진 제품보다는 가벼운 질감이 좋습니다.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는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이므로 더 꼼꼼히 발라주시고 요소나 락트산이 들어간 제품이 효과적이에요. 다리와 팔 같은 넓은 면적은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과 허리는 혼자 바르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긴 손잡이가 달린 보습 도구를 활용하세요. 계절별로도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하므로 꾸덕한 크림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시고 하루에 2번 이상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으므로 가벼운 로션 타입으로도 충분하지만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면 추가로 발라주세요. 2019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도 놀라워요. 목욕 후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한 70세 이상 그룹이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감염률이 6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도 78% 감소했다고 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발 보습에 신경 쓰세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너무 촉촉하면 무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해 주시고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마시고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보습제 사용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5번째 해결책은 안전한 목욕 시간 선택하기입니다. 목욕 시간대는 단순한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목욕 시간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여러 생리학적 조건이 목욕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해요. 혈압이 하루 중 가장 안정적이고 체온도 적정 수준에 도달해 있어서 뜨거운 물과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심장의 자율신경 조절 기능도 오후 시간대에 가장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대는 새벽 6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불안정하고 체온이 낮아서 히트쇼크 위험이 높아요. 겨울철에는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히터나 난방을 이용해 욕실 온도를 최소 20도 이상으로 맞춰 놓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탈의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도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맞춤 시간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오후 3시에서 5시경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뇨 환자는 식사 후 1~2시간 뒤가 가장 안전하고 심장질환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추가로 목욕할 때 몇 가지 안전 수칙만 더 지켜주시면 더욱 안전해요. 목욕 30분 전에는 물을 1컵 정도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시고 목욕 후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목욕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더 안전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시면 목욕 중 혈압 변화에도 더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최적의 시간대라도 목욕을 미루세요. 감기, 발열, 설사, 극심한 피로감이 있을 때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목욕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맞추고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제한하며 둘째, 목욕 횟수는 주 2, 3회로 줄이고 약산성 순환 비누만 꼭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며 셋째, 욕실 안전 조치를 필수로 하고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 보습제를 바르며 다섯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목욕하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주셔도 목욕 중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목욕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올바른 목욕 시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목욕 관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안전한 목욕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